일단 그러면 다시 좀 돌아와서 네, 오염수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 너무 지금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요새. 네, 갑자기 요새 뭐만 하면 막 네. 괴담육 부자 압수수색 막 이러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이제 소속돼서 일하는데 네. 안 그래도 엊그제 하태경 의원이 환경운동연합을 환경운동계 괴담을 유포하는 단체로 찍어가지고 바로 세우기 근데 뭐 이런 거 바로 세우기 한다고. 뭐 이런 거에서 환경운동연합을 찍어가지고 옛날 자료 뭐 해서 되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잘해야 되는데. 녹색연합도 성명 냈더라고요. 네, 오늘 냈어요 환경운동연합도. 오염수 얘기만 시켜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아, 그냥 그 얘기만 하다가 지금 하다가 보면은 하다가 보면 네, 오염수 과학적인 사실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에 다 하셨는데 아니야, 지금부터 이제 딱 집중해서 네. 과학적 사실. 네, 알아들었어요. 방금. 네, 네. 과학으로 싸우자. 아, 네, 팩트로 네. 싸우자. 네. 일단 다시 돌아가. 그 얘기만 돌아가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네. 21년 당시에는 이제 뭐 여야 이런 거 없이 네네. 오염수 방류 비판했다. 네.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말이 또 바뀐 게 네.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거나 뭐 이유가 있으니까 변한 걸 텐데 과학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변했다고 보시는지. 아, 과학적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이거를 이들의 마음이 변한 걸 저에게 과학적인 차이를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의성님이 한번 얘기. 그 자체가 과학이 아닌데. 네, 왜 변했을까요? 그러게. 오염수 괴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왜 괴담이 되어버렸을까? 갑자기. 사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아, 이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고 그냥 자기네들의 지금 정치 지형도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소리 전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횟집 다녀서 뭐 챌린지하고 하는 것도 지금 아직 방류 안 된 거 해서 실컷 자기들 맛집 투어하고 무슨 뭐 자기들이 먹방 유튜버야? 근데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 챌린지하고 있고 아주 신나가지고 그쵸.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사실 국민의힘, 그러니까 현 여당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저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뭐 조태용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현 당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분들 다 국힘위원으로 있을 때 대표 발의했었고 공동 발의했었잖아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다 했었는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일본이 버릴 거 다 알고 오히려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이거 못 막으면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부 무능한 거야. 이렇게 계속 몰아갔던 거죠.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네. 자기들이 이때까지 몰아가기 했던 게 자기들에게 올 줄은 몰랐죠. 그 이제부터는 몰라. 그냥 괴담. 한번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함이라고 봅니다. 못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답답한데 지금 그 얘기도 많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핵폐수라고 표현을 했고 이 국민의힘은 처리수. 그래서 뭐 처리수 말고도 뭐 몇 가지 이제 자기네들 말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어쨌든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온도차가 워낙 달라지니까 그런 이제 용어 논쟁도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 비슷한 사례를 목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꾸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포장지만 바꾸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핵폐수라고 부르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최소한 오염수라는 말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처리수에 처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처리가 된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처리수라고 부를 만한 근거 자체가 없죠. 처리수라면 이제 누군가는 이거 처리됐구나. 그렇죠. 확인이 돼야죠. 근데 이번에 시찰단 가서 뭐 했습니까? 보고 왔잖아요. 물 보고 직접 왔죠. 떠서 자기들이 검사하고 왔습니까? 데이터 확보했어요? 일본이 준 데이터만 갖고 있잖아요. 일본이 이때까지 거짓말만 했는데 그들이 준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근데 무슨 처리가 됐다는 거죠? 처리수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셨는데. 아니요.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네. 조금 이게 자제하려고요. 아, 지금 좋아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아, 저희가 휩쓸리는 아니 제가 휩쓸려서. 저희가 혹시 이렇게 뭐 한 건 아니죠? 아, 네. 제가 네네. 스스로 휩쓸려 갖고 아, 큰일 날 네네. 뻔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핵폐수나 핵오염수 그게 맞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는 말보다 저희는 해환경동진흥에서는 핵발전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발음이 좀 별로 좋진 않지만 누클레어 어쨌거나. 근데 원자력계에서는 그걸 아토믹이라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다 아토믹 뭐 워터 뭐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다 그냥 누클레어 워터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검색하면 네, 뭐 다 나오는 거라서. 네. 그게 뭐, 표준화된 용어죠, 뉴클리어가. 네네네. 뭐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수라 그러면 뭔가 안전하게 한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게 일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 정부가 그 이제 알프스라는 걸 통해서 방사성 물질 다 거른다고 했을 때는 다 처리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이제 70%의 물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좀 양심에 걸리는 거죠. 이걸 처리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뭐라고 바꿨냐면 처리 도상수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처리를 기다리는 물. 말이 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혓바닥이 길어진다는 혓바닥 거. 길어지는 것. 네. 그게 사이언스네. 저 정말 처리 도상수라고 홈페이지에 딱 써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일본 애들답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명칭이라는 게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자꾸 처리수라고 하려는 거는 사실 그게 주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일본 정부를 따라서 처리수라고 불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오염수. 뭐 네, 핵폐수가 좀 심한 것 같으면 욕하는 것 같으면 네. 그러니까 오염수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되게 공감 많이 갑니다. 이게 누군가 또 아까 처리 도상수 그걸 혹시라도 이제 수입해 온다면 이게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 바로 그냥 딱 비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 시찰단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그래도 갔다 온 거 아니야? 뭐 검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어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왜냐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찰단 그냥 보고 명분 만들어주고 온 거 아니냐라고 분노를 하는데 이제 마치 그러면 니는 그냥 정부 무조건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온라인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네. 뭐 전자랜드를 갑니다. 그럼 가서 가격 조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가격 조사를 갔어. 그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난 컴퓨터 가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방금 다 입수했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조사 방법이 더 디테일하게 따로 있으니까. 네. 다나와 가가지고 직접 견적 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조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양을 내 돈에 맞춰서 단어화에 들어서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비교 분석하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구입하는 견적을 A, B, C 내잖아요. 비슷한 거죠. 이번에 일본에 갔던 시찰단 같은 경우도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왔지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안전을 위해 뭐 볼 거야 라고 목록화해서 가서 직접 다 확인을 했냐고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전에 그게 안 될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네, 맞죠. 그럼 간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갔다 왔는데 조사를 하고 왔다 그리고 갔더니 일본이 데이터를 줬다 그냥 전자상가 가서 뭐 얼마짜리 있으니까 이거 사시면 돼요 라고 종이 한 장 준 거랑 내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견적을 직접 매긴 거랑 같냐고요. 그 가치가. 근데 왜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그때 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몇 가지 이거 확인하라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그냥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문제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데 또 아니 질문하세요. 네. 혹시 그러면 다른 나라 네. 약간 이 한국을 잠깐 벗어나서 네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오염수 방류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일단 이렇게 일부러 버린 사례는 한 번 없습니다. 네. 그냥 사실은 핵발전소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가 사고가 나지 않은 평상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배출수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들이 네. 어느 정도는 배출이 되고 기체를 통해서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인근 주변 주민들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고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소송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전을 멈추자고 얘기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뭐 사용 해결료 문제나 이제 뭐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일부러 버리는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대규모까지는 저도 못 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런던 협약 같은 네,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 러시아가 네. 몰래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앞쪽을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일본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못 버리게 네, 네, 네. 막으면서 그럼 앞으로는 바다에다가 무단 투기 못하게 하자라고 매겼던 게 런던 협약이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은 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거. 너무 이중적인 거죠. 그러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저는 일본 같은 같은 사례는 보지는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소말리아 같은 사례, 그쵸. 네. 네. 그런 것들 보면 와 소말리아 해적 많아. 그럼 해적이 된 이유가 핵발전하는 국가들이 거기 가가지고 핵폐기물 버리고 와서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거기서 수산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건 굉장한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가 크다라는 역사적인 그 흐름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몰래 버리다가 이번에 일본이 대량으로 이제 버리게 되는 건 또 새로우니까 새롭게 보는 것 같은 사실 이때까지 버려왔고 그리고 이때까지 버리던 국가들이 힘이 센 나라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하고 있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저도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일본이 저렇게 오염수 버리는데 왜 미국이 가만히 있느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다른 나라는 왜 가만히 있냐. 네. 핵발전소 운영하면서 사실 미국도 해양에 투기했고 그럼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 재처리 시설 가동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 지금도 버리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히 지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지금까지 버려왔으니까 나도 버릴 거다. 그러니까 너도 버려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딱 말씀 주신 그 딱 미국 사례가 네. 이제 온라인상의 젊은 층들 많이 가는 에타 같은 커뮤니티에 네. 네. 반복돼서 올라오는 방어 논리 중에 하나긴 합니다. 진짜. 미국도 가만히. 미국도 하는데 민주당 저것도 뭐냐고. 이거 가만히 있겠지. 이때까지 미국이 바다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린 게 몇 갠데. 아니 그리고 제 진짜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식생활 문화가 또 달라요. 우리가 1년이면 65kg의 수산물을 소비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세계 거의 1위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먹어봤자 네. 뭐 외식하면서 어디 가서 스시집 가는 거 이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안 하는 사람들과 수산물을 1년에 65kg을 먹어치우는 사람들과 바다가 오염되는 것에 민감도가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네. 지금 또 정부에서 이 소금 사재기 논란이다. 또 여기도 카르텔을 붙였잖아요. 거의 카르텔 지금. 괴담에 속은 국민들이.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얘기가 흘러갔는데 좀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 논란은? 그러니까 일단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게 원한 건 매일 하는 브리핑이 아니라 네. 일본 정부에게 오염수를 버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 어민들 지금 저는 계속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나잖아요.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면 어민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금을 사면 되고 생선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어민분들은 생계가 끊기면 배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냥 빚더미 오르는 파산이라는 거예요. 직업적 전환도 안 되고. 저는 그 며칠 전에 광주 토론회 갔다가 어민분들이 말씀하신데 솔직히 저도 대출 이런 건 생각도 못해서 그냥 이런 오염수 문제가 터지면 조업한 생선의 도매가가 떨어지는구나, 안 팔리는구나, 돈을 못 버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지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어민이 파산한다. 그럼 어민이 파산하면 어디가 또 파산하는지 아느냐? 수협이 파산한다. 그럼 수협이 파산하면 수협에 있는 일반 예금 하면은 그거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뭐 공적 자금 투입할 거면 한국 경제가 휘청인다. 이게 어민 몇 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그냥 오염수가 버려진다. 수산물이 안 팔린다. 어민이 죽는 소리 한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로서 그 나비 효과를 봤었어요. 네. 수산업을 못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피해받는 분들은 바구니에다가
몇 마리 넣어가지고 아. 판매하는 할머니들, 네. 여성들 그걸로 생계 유지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유통망 싹 죽어요. 도시에 있는 마트나 뭐 횟집 같은 곳들 싹 죽어요. 그러면 도시 자체가 죽어요. 활기가 달라져요. 내 일상과는 상관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이건 진짜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내 얘기로 다 와요.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과거에 저한테 한 얘기였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저도 막 부정을 하게 됐어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아니길 나오는 그런 자료들 그게 과학적이라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설득하는 대상이 과거에 저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그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그래서 전 정치권 내부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에게 일단 다 걸렀거든요. 양쪽 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로 싸우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미 카르텔 형성한 사람들이 언론 보도 많이 하고 뭔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포장지도 잘 씌우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더 거기로 마음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많은 분들 이걸 보시는 분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속으면 안 된다고 보고 원자력 진흥하는 뭐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이나 각종 재단들이 언론 통해서 수십억씩 쓰잖아요. 이 핵에너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퍼뜨리려고. 네.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런 정보에 속으시면 안 되고 저는 이번 이 소금 사재기 논란도 보면서 영화 돈룩업을 조금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거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아니냐 했었는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당장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내일 지구를 때려요. 근데 정치인들이 하늘을 보지 말래요. 저 가짜니까. 운석이 내일 떨어진다는 걸 얘기했더니 괴담 유포자래요. 간첩에 그게 막. 간첩이야. 빨갱이야. 네. 그러면서 하늘을 그냥 보지 말래. 그게 돈룩업이거든요. 네. 후쿠시마 사태랑 매우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데 자꾸 거짓말이래요. 그러다 자기 입에 들어가야 이제 그런 말을 안 할까 싶습니다. 저는 영화 돈룩업을 그래서 매우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모든 팩트를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대신에 근데 비슷한 맥락을 좀 이해하기에는 그 영화가 짧고 굵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갔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현 정부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그러면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안심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로 자꾸 정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고 그런 걸 설득하고 협상하는 게 외교 아닌가. 근데 막 마치 국힘 쪽이나 몇몇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쩔 거야. 이러면 외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센 나라들이 뭐 한다는데 우리가 어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런 인간들은 특히 눈여겨봐야 된다 보고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예측을 하세요. 뭐 오염수가 방류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쿄전력하고 일본 정부가 네. 어민들한테 많이 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줬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나름 시스템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있어요. 분명히 서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의를 받으려고 뭐 돈으로 매수를 하던 뭐 협박을 하던 뭔가는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사실은 또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해서 태평양 이제 섬나라들이 오염수가 버려지면 참치 어장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반대하고 있고 여러 과학자 집단도 반대하고 있고 이번에는 뭐 핵전쟁 방지 의사회라고 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 성명서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키우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살짝 광고를 좀 하자면 네. 저희 이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계속 그냥 뭐 성명서 내거나 뭐 그냥 좀 기자회견 하는 정도였다가 올해는 좀 더 강하게 운동을 결합 다시 해서
계속 지금 장애 집회를 3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안에 따라서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과 결합하기 위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만약에 시민분들이 호응이 더 좋다면 매주 촛불 집회를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얼마나 결합해 주시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소금을 사는 마음은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에 뭐 조금이라도 안전한 걸 더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네. 소금을 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염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은 뭐 어떤 정말 되게 의견이 첨예하잖아요. 네. 안전하다는 쪽과 안전하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개 다 진실일 수도 있어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진실일 수도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볼 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조심하는 편이 그 건강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게 맞는 선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안전은 그렇게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다에 버려왔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어야 되고 네, 중금속 오염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방사능물질까지 버려진다면 네, 우리가 그동안 바다에서 얻어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바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정부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헷갈리신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걸 생각하면 범인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왜 우리 그렇게 흔히 생각하잖아요. 잠깐 나 잠깐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나 조심하려고 그 그랬는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어떡하지? 범인인가가 나올 머리는 차가운데 마음이 뜨거운 거. 나 어떡하지?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것까지 이런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근데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제라서 이 얘기 안 나올래 안 그렇죠, 나올 안 수가 나올 없어.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오염수가 버려질 때 그렇죠. 일본 정부는 이득을 봐요.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오염수 탱크를 치우니까 속도 시원하고 그치. 네,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하는 것도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만 개의 생태계 생명체와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기대어 살고 있는 어민들, 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 피해를 누가 안고 가야 되는가? 일본 정부죠. 돈만 좀 드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 정부 이렇게 쓱 이렇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본 정부가 범인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딱 종결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뭐 홍보 한번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아까 환경운동연합에 네. 뭐 후원도 그렇고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네. 막 답답하잖아요. 네. 문의도 좋고 아니면 뭐 집회 뭐 어디로 알아봐요? 뭐 이런 네. 거입니다. 마무리 멘트 네. 하면 됩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건 이건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숙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숙명의 관계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이득으로 가져와야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싶어요. 왜 저걸 두둔하고 가만히 두고 오히려 앞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이런 때에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도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한중일이잖아요. 삼각관계에서 둘이 하나를 린치하면 거기서는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계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균형을 찾는 건데 여기서 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일본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중국도 답답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땐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너무 안 하고 있고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건 너무 맞고 제대로 된 정부라면 최소한 외교적으로 일본이 범죄 행위를 할 때 이걸 활용해서 정말 기시다 총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외교적인 이득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익도 추구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뭐 삼류 아마추어 바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풍문 피해라고 하고 있거든요. 소문으로 인해서 이제 물고기가 팔리지 않는다. 이래서 풍문 피해 그 보상 대책으로 돈을 이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우리 어민들도 이거 지금 풍문 피해잖아요. 네. 네, 풍문 피해 그 배상금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부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배상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민들에 대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네. 우리가 오염수에 대해서 이 정도 살피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죠. 맞네.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IAEA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차, 2차 나왔을 때 봤어요. 네. 제가 그 보고서 왜 번역해서 올려달라고 원안위에다 계속 요구했는데 안 올렸어요. 욕을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게 그냥 뭐 막연하게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러니까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홈페이지 있는 거 가져다가 번역만 해서 올리면 돼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영어 다 잘, 일본어. 아니면 정부에서 돈 주고 번역해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가져만 오기만 해도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해서 8번 고장났다고 아닌데 그러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거죠.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게 너무 사회적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국가들은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고 이미 핵발전소는 점점 버리는 단계이고 임시로 이 전환의 단계에서 임시로 좀 네. 쓰는 정도로 가는 수준이지 재생에너지로의 그리고 생태 전환으로의 방향은 이제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빨리 넘어가야죠. 탄소세나 이런 돈 얘기하기 전에 국제적 흐름이 이러니까 넘어가야죠.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담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10년 전에 터진 후쿠시마 얘기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원전을 버리질 못해서 그 안에서 이 원전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사분오열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낭비인데 이 사회적인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할 건데요? 이 정부는 5년 하다가 끝나면 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일어난 이 사회적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결국은 이 낭비 다음 세대에게 또 오는 거예요. 그쵸. 우리 같은 세대가 또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재생에너지 전환 늦게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맞지. 그러니까 뭔가 이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과거 얘기할 거냐. 이제 우리 미래로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일본과 손을 잡아놓고 말씀하신 거대로 그래놓고 정작 오히려 과거로 퇴행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미래자 갖다 붙이고. 그럼요. 그냥 자기 막 덮어두고 싶은 거는 그냥 옛날 얘기로 하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비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럼 다른 나라들과의 이 어떤 공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일단 저희 시민 아까 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일본 일단 국제 공조를 위해서 서명지를 다 받아서 네 IAEA 그로시 사무총장하고 네. 일본 기시다 총리한테 저희 세계 시민들한테 받은 서명지를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어제 발송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근데 여론조사 저희 환경농협에서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 그러니까 지역, 네. 나이, 성별, 정치색 진보 보수 상관없이 84%가 국민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모든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국제 행동도 연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약간 저희 이런 운동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건 반일 감정이나 혐한 감정으로 이게 비춰질까 봐 저희는 늘 경계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반일이나 혐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후쿠시마 현민에 대해서도 저희는 늘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100년, 200년 후의 아이들을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잠깐만 퀴즈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하지 네, 않으려면? 오염수를 발생을 막으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완전히 수습하려면
폐핵 연료 보험을 처리해야죠. 녹아내린 핵연료 다 제거해야 되죠. 네. 그 녹아내린 핵연료가 건물 잔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는데 그게 880톤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너무 고설량의 방사선량이라서 로봇팔을 개발해서 이제 제거를 할 거거든요. 올해 원래는 로봇팔을 투입해서 시범 제거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거 두 분 중에 맞히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쏠게요. 오 갑자기 좋아요. 네. 네. 시범 제거 작업으로 처음에 제거하려고 했던 양은 얼마일까요? 880톤 중이에요. 네. 한 1kg 될까요? 1, 2, 3, 4, 1톤? 5, 땡! 1g입니다. 1g이요? 네. 그래서 1kg도 아니고 1g. 와. 1g이고 그다음 최대 목표가 10kg이었습니다. 그러면 10kg씩 880톤 제거하려고 그러면 한 200년 걸리겠죠? 로봇 팔도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g이면 네.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되는 게 30년, 40 이렇게 처음부터 차분하게 갔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휩쓸렸습니다. 마지막에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어쩌다 다시 보니까 할까요? 옆에서 자꾸 시동 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참 위험한 시국에 이게 참. 네. 감옥은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되게 많은 시민들이 아까 뭐 22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면 금방 100만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홍보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답답한데 지금 시민들도 다 나설 수는 없고 맞죠. 뭔가 이제 뭐라도 하고 싶은 그게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에너지 우리가 이런 집중을 해서 쏟아내면 맞아. 이게 민심이다. 그래서 또 서명 받을 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제 이렇게 급한데 서명 받아서 뭐 할 거냐고 하시는데 서명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또 질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오염수에 관해서 아, 어떻게 전부 다?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그 질의서 이제 답변 오는 걸 정리를 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데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럼 그 여론 앞에서 오. 자유로울 정치인이 있을까? 그쵸. 네, 최고 최고. 네, 네. 이거는 뭐 보수 진보할 거 없이 다 낱낱이 공개.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네. 맞아요. 서명 운동이 그냥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네, 함께 해주시고 집회에도 나와주시고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진짜 든든하다. 든든하다 하면 근데 또 위험해지나? 아 이게 참 말을 하기가 맞아요. 무서운 시대라서 아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요구 제가 뭐 편하게 할수 굉장히 있었는데 차분하게 네, 이게 정리를 잘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이상하게 옆에서 자꾸 하더라고 시동 걸더라고. 저희가 또 이런 컨셉 괜찮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말씀 주신 거에 한번 띄우기도 할 거고 저도 이제 녹화한 이후에 빨리 알려야겠다 싶기도 한데 그럼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당장 뭐 하고 싶다 뭐 행진 나가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온라인으로 뜻을 전하고 싶은 분들 후원하실 분들 막 있으실 텐데 한번 쫙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연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서명운동과 장외 집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9월, 10월도 앞으로 예정 중이니 네. 앞으로 다들 딱 머릿속에 입력을 그리고 해주시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진짜 죄송해요. 말 아니 끊어서. 아니 아니. 이게 오염수가 버려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 녹아내린 해결을 제거해야지 끝이 나는 게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계획은 또 30년, 40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년, 40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버려져도 중단시켜야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서명운동이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방류가 끝이 아니라 방류가 되더라도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다 계획이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또 힘이 많이 나네요. 진정한 어떤 투사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동 그렇지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 말라니까요. 않습니다. 네네네. 불의의 이 선생님 굉장히 위험하시네요. 다 여기서 나중에 여기가 한 걸로 하죠 그냥. 네.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더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이고 지금 그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진짜 전략적으로 계획 세워두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딱 걸리고. 그렇죠. 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게 저희 같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든든하니까 후원으로 요즘 말로 이제 돈줄 낸다 하잖아요. 아. 열심히 또 돈줄 내드리고 같이 목소리 내고 해야겠습니다. 혹시 의성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핵과 관련해서 방송을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분야에 또 유능한 전문가로 소문나신 최경수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이 너무 좋았고, 그냥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하는데 근데 약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결국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이제 돈으로 네. 여러 가지 가치를 재고하는 게 쉽다 보니까 돈 이야기나 뭐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이 지구 자체가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다큐 있더라고요. 오늘 당장 갑자기 인간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 했을 때 며칠 안에 핵발전소들이 다 터져서 다른 문제들도 있죠. 핵발전소들이 다 터져서 인간이 사라졌지만 수백만 년, 그리고 우라늄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이렇잖아요.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핵발전소의 영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핵발전소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 네. 그냥 인간의 문명에서 한번 일어났던 어떤 해프닝 정도로 끝내고 얼른 이걸 종료하고 마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을 크게 봤을 때 결국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것이고 생태의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윤리의식을 조금 더 생태적인 윤리의식을 크게 갖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구를 위한 인간들의 활동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